안녕하세요, 이호정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 마케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컬러 마케팅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러 마케팅이 무엇이고 잘 팔리는 컬러의 법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컬러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과거 12년 동안 국내의 다양한 브랜드에서 브랜드 마케팅 일을 담당했었고요.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컬러 덕분에 조금 다른 이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디자인 공부를 하면서 좀 색다른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사고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라는 컬러 마케팅 관련된 서적을 출간하면서 현재는 컬러 컨셉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컬러 강의, 강연,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올해 2019년 세종도서로 이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양 부문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컬러가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의 영역, 디자이너의 영역으로만 여기셨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컬러를 접하고 있는 것처럼 컬러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건 그 컬러를 활용하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컬러 마케팅 관련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1시간 동안 컬러 마케팅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저는 컬러 마케팅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컬러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요가 무엇이고 잘 팔리는 컬러의 법칙이 어떤 것이며 실전에서 어떻게 컬러 마케팅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마케팅을 할 때 체크리스트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컬러 마케팅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마케팅의 시작은 1920년에 만년필 회사 파커사에서 기존의 검정색 일색이었던 만년필을 여성 고객을 상대로 레드 컬러로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기업들이 컬러가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외에 적극적으로 컬러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마케팅은 단순히 심미적인 관점에서 컬러를 다룬다라기보다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컬러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0년이나 된 고전적인 마케팅 기법을 왜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대 역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깊습니다. 혁신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켰고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속도를 무엇보다 빠르게 만들었고 이것은 우리의 소통의 속도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소통의 방식까지 변화시켰어요. 자, 우리 보통 요새 얘기할 때 줄임말 굉장히 많이 쓰죠. TMI, JMT, 꾸안꾸, 안무랑궁.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기 귀찮을 때는 이모티콘을 막 날리면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죠. 소셜미디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현재는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로 옮겨오면서 그냥 사진 한 장
컬러만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컬러는 감성의 언어이다 보니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의 언어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원활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에서 그런 컬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자, 소비자가 쇼핑을 할 때 시각에 의존하는 비율이 93%였었고요. 그리고 구매자의 85%는 구매 중요한 동기가 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신규 고객을 유인한다거나 보다 성공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 인지도를 80%까지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하면 노란색, 네이버 하면 초록색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노란색이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초록색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잘 활용하시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컬러 인사이트. 컬러 시장을 읽고 분석하는 새로운 인사이트. 이게 제 책의 프롤로그 타이틀에 나오는 말인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었었던 화두이기도 해요. 컬러 인사이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컬러를 통해 읽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법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취향들을 파악합니다. 네, 생각보다 잘 맞춰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색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색을 하고 어떤 질감, 어떤 톤, 그리고 그분이 그 컬러를 입는 주기 패턴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성향, 성격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인사이트를 갖게 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남들과 색다른 그런 해결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컬러 마케팅에 관련된 컬러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가 뭘까요? 네, 컬러의 정체가 뭘까요? 자, 컬러는 빛이고요, 에너지이고 파장입니다. 저는 컬러 마케팅을 설명할 때 가장 처음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컬러 마케팅을 좀 이해하시려면 컬러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파장이 사물에 반사돼서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대뇌로 전달이 되면 아, 빨간색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요. 동시에 아, 따뜻하다, 혹은 아, 열정적이다, 뭔가 흥분된다 라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는 심리 물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의 심리적인 현상이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 이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컬러가 가지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식별성. 그러니까 무언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다라고 하면 파란불일 때 우리는 건너고 빨간불일 때 멈추는 걸 알죠. 그거는 컬러가 가지는 식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을 보고 아, 열정적이다, 따뜻하다 라고 느끼는 것, 혹은 뭐 빨간색 하트 심벌 같은 경우에는 사랑과 헌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 것이 컬러의 정서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질적인 어떤 브랜드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 브랜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이마트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랑 홈플러스는 레드 컬러,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마트는 노란색, 옐로우이죠. 그래서 이마트의 노란색,
브랜드 컬러는 경쟁사와 다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식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어떤 그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 했었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경쟁사와 구분되는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매우 고급스럽고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컬러의 응용과 적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컬러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컬러의 객관적인 법칙들, 지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기술 같은 것을 실질적인 어떤 현상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세일 포스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빨간색을 쓰죠. 빨간색은 장파장에 속하는 컬러여서 굉장히 강한 시각적 자극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좀 동일하게 빨간색 컬러를 씁니다. 그런데 자, 컬러 적응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컬러가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드 같은 컬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컬러는 아니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컬러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같은 컬러라고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컬러를 다루는데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컬러를 다르게 보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같은 컬러를 동일하게 인지하지만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흰금 파검 드레스 이슈가 있었죠. 같은 컬러를 모두 다르게 보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핑크색 롤러스케이트 신제품을 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컬러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컬러는 조명, 빛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색온도에 따라 컬러의 색감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색온도가 높은 6000켈빈 정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핑크색이 조금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고, 색온도가 낮은 백열등 아래서는 조금 더 노르스름한 느낌의 핑크 색감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컬러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컬러에 대한 취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성에 따라서 같은 컬러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핑크색 롤러스케이트를 보고 아, 예쁘다,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 촌스럽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컬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모든 컬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먼저 떠올리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컬러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을 보고 아, 여성스럽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 유치하네, 애들 것 같잖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컬러를 보고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컬러를 보는 조건들을 좀 동일하게 맞춘다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해 소지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